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미 4.5세대 전투기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향한 도약이 시작됐습니다. KF-21EX 풀스텔스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 계획이 공개되면서 외신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독점이 끝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KF-21을 뛰어넘는 KF-21EX 개발 착수 소식과 함께 미국, 중국,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독점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외신의 뜨거운 반응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KF-21EX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 전투기는 내부 무장창, 첨단 램, 컨포멀 안테나, 그리고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저관측 배기 노즐까지 포함해 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이미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이를 두고 KF-21EX와 터키의 칸 전투기가 5세대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존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서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경쟁했다면 KF-21EX는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독점 구도가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 밀리터리 매체에서조차 KF-21EX가 한국 방산의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도 안 한 기체인데 이처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무서운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미 단기간에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음속 돌파 기록까지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KF-21이 스텔스 전투기가 되려면 엔진 배기 노즐과 기수흡입부의 설계가 핵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노즐 형상 테스트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연구 중인 한국형 F414급 엔진 역시 스텔스 노즐 설계를 대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기체 표면을 깔끔하게 유지해 레이더 반사파를 줄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KF-21EX의 계획에 따르면 내부 무장창을 통해 공대지 타격무기 등 주요 무장을 상당량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이 부분이 완성되면 스텔스 성능은 눈에 띄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KF-21 보라매의 초기 형상 설계 단계에서 한국은 스텔스 도료 종류만 전 세계에서 50여 가지 이상을 실험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레이더 흡수 물질에 미세한 금속 코팅을 섞어서 RCS를 추가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일부 실험 모델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RCS가 급격히 감소해 개발진을 놀라게 하는 성과를 보인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쌓이면서 내부 무장창만 확보된다면 5세대 전투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KF-21EX가 양산된다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큰 경쟁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가 굳건하게 지켜온 5세대 전투기 독점 구도는 한국과 튀르키예의 도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를 5세대급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험 비행 횟수나 스텔스 설계 완성도 면에서 KF-21 보라매의 상황을 따라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과거 F-35 국제 파트너였기 때문에 전투기 부품 제조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엔진 노즐이나 레이더 흡수 물질의 연구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아직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반면 KF-21 보라매는 이미 실제 테스트를 통해 성능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중동 국가들에서 꾸준히 러브콜이 온다면 2030년대 중반까지 충분한 예산과 기술 투자가 이어져 개발되는 KF-21EX는 완성형 5세대 전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KF-21EX가 미국 전투기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세부 스펙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투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전 대응력을 만족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긴다는 게 카이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KF-21EX가 등장하면 한국은 F-35를 대체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해외 국가들을 공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KF-21EX를 만드는 카이는 국산 부품 비중을 높이고 단가 인하를 통해 해외 시장을 노릴 계획입니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 등에서 이미 KF-21에 관심을 표명한 사례가 있었으니 스텔스 성능까지 확보된 KF-21EX는 더 큰 매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비도 관건입니다.
F-35의 운용비가 워낙 높아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들은 유지보수가 쉬운 전투기를 선호합니다. 만약 KF-21EX가 이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면 지금까지 개척하지 못했던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크게 공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까지의 개발 속도를 보면 KF-21EX는 2035년 전 시제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먼저 준 스텔스 개량을 거친 뒤 풀 스텔스 형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라면 개발 위험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기술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KF-21EX가 예정대로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스텔스 성능과 항전 능력을 계속 전개한다면 국제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다질 것입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산 전투기가 아닌 나라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나라들이 나올 때 KF-21EX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 전투기의 장점은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와 함께 현대 비행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팀메이트 작전이라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영 개념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방향입니다. KF-21EX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은 스텔스 요소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면서도 뛰어난 항전 장비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4세대 후반쯤으로 분류되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일부 채용하고 있어서 가볍게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있는 것인데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만들어내는 추력과 첨단 레이더 그리고 여러 무장 운영 능력까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언론들이 KF-21 보라매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전 배치를 앞둔 시점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개 전투기를 개발하면 시험 비행만 해도 수년이 더 걸리고 그 사이 기술적 결함이나 예산 이슈가 터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는 이미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 중간 과정마다 차질 없이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32년까지 120여 대를 양산한다는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투기가 단순히 국내용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등 이미 FA-50 시리즈를 도입하거나 관심을 표한 국가들이 KF-21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또 하나 주목한 부분은 보라매가 탑재할 무기체계와 위성드론 네트워크 연계성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독자적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드론이나 지상 위성 통신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라매는 이런 체계에 연동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상황 인식 능력이 뛰어나게 설계됐습니다. 그 결과 야간 공중급유 성공 같은 미션도 빠른 속도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블록1 단계에서는 주로 공대공 임무 능력에 집중하고 있어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을 위한 무장 통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실전 배치된 국산 미사일을 KF-21에 맞추어 재설계하고 있어 공대지 임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무장업체와의 협업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이 부분을 통해 보라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국산과 수입산 무장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례적인 전투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프랑스의 라팔이 망신을 톡톡히 당하면서 덕분에 KF-21은 초대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프랑스의 라팔과 비교되며 국제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고성능 전자전 시스템 스펙트라를 갖추었다고 믿고 라팔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키스탄이 도입한 중국산 전투기에 의해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라팔이 예상과는 달리 실전에서 미사일에 연동된 조기 경보자산의 협동작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전에서 라팔 전투기를 운용하던 인도 파일럿들은 지상 레이더에 먼저 주의를 빼앗겼고 그 틈을 노려 공중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기습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전투기라면 조기 경보기가 레이더 자산과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지상에서 추적한 표적 정보를 곧바로 전투기에 넘겨주고 수백 킬로미터부터 후방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까지 실시간으로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 중심전이 최근 전투기의 성능 기준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과거처럼 단순히 엔진 추력과 기동성만으로 승부를 보던 시기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전에서 프랑스 라팔의 스텔스 및 전자전 능력이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동안 라팔이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항공 전자장비가 앞선다는 평가는 이제 재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중전에서 미사일이 다가올 때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팔의 이미지 추락은 이미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가 라팔을 잡았다는 소식이 타전되자 그날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 다소사의 주가가 폭락했고, 지금 라팔을 도입하려 했던 국가들 그리고 계약을 해놓았던 국가들이 도입을 포기하든지 또는 계약을 축소하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축소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바로 대한민국의 KF-21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듯한데요. 보도에 의하면 현재 그리스와 이집트가 라팔 추가 도입 계약을 재고 중이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소식은 최대 도입국이 될 예정이었던 아랍에미리트가 라팔 도입을 취소할지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2021년에 160억 유로에 80대의 라팔 스탠더드 F4 기종을 도입하기로 했던 아랍에미리트는 계약 자체를 반토막 내어서 라팔 도입 수량을 40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초 아랍에미리트는 라팔 80대를 구입해 미라지 2009를 대체하고 한국의 KF-21 사업에 지분을 얹어 F-16EF 대체 기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라팔 도입을 대폭 축소할 경우 KF-21에 대한 계약이 더 빨라지거나 도입량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아랍에미리트가 라팔 도입을 대폭 축소하고 KF-21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기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F-16과 같이 4세대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4.5세대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들의 추가 이탈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과연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2000년대 초반에는 안 팔리는 전투기의 대명사였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마구마구 팔린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키스탄에 의해 격추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명성에 금인한 것은 물론 취소를 고민하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KF-21은 설계 때부터 네트워크 중심전을 상정하고 개발 중이어서 해외 여러 국방 전문가들의 이목이 자연스럽게 KF-21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랍에미리트가 라팔 도입을 취소하고 KF-21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로 라팔을 잡은 그 수에는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KF-21에 이어 KF-21EX까지 양산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당당히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독점해온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